나 빼고 뭐 저 했잖아. 때리니까 그렇잖아. 내가 뭐 얘가 들었어. 너 자꾸 이거 내 머리 누르고 한 번 했어. 때리고 이거 두 번, 아니, 여러 번은 아 시끄러웠어요. 조용히 해. tus어. 아니 뭐 생상. 아, 유치하다. 너네 아직 나이가 유치할 때니까. 나이 유치할 때. 소리가 제일 유치해요. 나이 들면 그렇게 못해. 아, 나이 들면 정상이고 다 나이만 들어가지고. 지금 세상에 정상이라는 느낌이 좋을 때야. 그래. 저 마음대로 해. 에이 어. 에이. 쓰이지. 자, 그럼 여러분 저희 이어서 한번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아닌 거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아닌 거 안 됩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도 자 희망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날선 유형 기준 한번 넘겨보실래요? 순열 몇 장 남았는지? 한 장. 사실은 109쪽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열이 생각보다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 소개드릴 거는 자 다시 저희 1교시에 기본적인 기호 설명, 용어 설명, 뭐 구하는 각, 계산 방법 아주 기본 문제까지 풀어본 거잖아. 그렇죠? 지금부터는 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열 관련 문제 중에서 아주 유명한 문제를 소개드릴 거니까 수업 방식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유형마다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그 전략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 이해도 하시고 약간 외울 친구는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경우의 수가 좀 그런 게 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좀 외울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좀 새로운 게 나오면 얘네들을 응용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좀 배운 걸 가지고.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유형 10번. 그리고 위에 제목이 뭐예요? 제한 조건이 있는 수. 자, 제한 조건. 제가 가끔은 이제 제목이 마음에 안 들면 부제목 만들잖아. 네. 얘는 마음에 들어요. 아, 기다리고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한 조건이라는 상황이 나오는데, 자, 밑에 관련 문제가 58, 59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자, 제한 조건이 쌤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는 단순히 뽑아서 배열만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추가로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만족해줘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이 제한 조건 문제의 기본 전략은 뭐냐면요. 지난 시간과 필기 비슷하게 할게요. 기본 전략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게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A, B, C, D 5명의 학생 중에서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뭐가 나와 있죠, 그러면? 또 서로 다른 전체가 나와 있네요. 약간 순혈 냄새가 납니다, 슬슬. 그리고 뒤에 봤더니 자, 어떤 말 보이세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총 3명을 뽑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이거 순혈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이제 순혈 각으로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럼 어쩌면요. 원래 여기까지 끊고 정답 뭐라고 쓰면 돼요? 원래는 여기까지가 위에 문제였어요. 5P3으로 끝났잖아. 밑에 조건이 나옵니다. 뽑을 건데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A가 이 5명 중에 A가 뭐가 돼요? 자, 제가 또 이제 아마 지난 시간부터 이런 또 이제 네모 박스라든가 그림 같은 걸 좀 이용하고 있잖아. 또 그림 좋아합니다. 그럼 그림 그려볼까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혹시 요즘도 이거 뽑나요? 예. 네. 이거 뽑을 건데, 자, 58번은요, A가 뭐가 돼요? 총무. 자, 그럼 뭐 하시라고요? 시키는 대로, 자, A가 총무가 되면 되겠네요. 자, A 총무입니다. 그럼 질문. 현재 원래 5명이었잖아. 근데 몇 명 남았죠? 자, 4명 남는 거 맞나요? 자, 그럼 참고로 A, 지가 다 해먹을 수는 없어요. 이해돼요? 자, 여기 안 써있지만 서로 이제 다른 학생들로 뽑을 겁니다. 사실 원래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위에는요, 그냥 학생 중인데요. 다르다는 말 없잖아. 근데 약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가끔 여기 파트가 좀 이제 잘못 만들면 좀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A 뽑았으니까 도와줄래요? 그럼 지금 전체 몇 명 남았지? 4명. 4명이라고 봐야겠네. 그럼 저희가 추가로 뽑을까 몇 명 남았지? 2명. 그럼 이 경우는 정답 뭐라고 씁니까? 이렇게 쓰려는 거죠. 자,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총무를 하라길래 총무 시켜놓고 나머지만 뽑아서 배열하자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도구처럼 써볼 거예요. 도구처럼. 요런 이제 기호 쓰고. 제가 남은 시간은 제가 요거 기호만 쓰겠습니다. 계산은 숙제로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 밑에 있는 59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A가 뭐 하래요? A가 뭐 하래? 뽑히지 않아요. 이거 찍힌 거야. 뽑지 말라는 거지. 그럼 자, 얘 혹시 정답 기호를 볼 것 같아요? 느낌은? 4P 3일 것 같으세요? 자, 뽑지 말라니까 또 역시나 빼라는 거야. 아니, 뽑지 말라면서요. 나머지 4명 중에서 이번에 몇 명 뽑아야 돼? 이번에는 3자리가 공석입니다. 3명 돌리시라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약간 돌려라 이런 말도 많이 써요. 수녀를 돌린다 그런 느낌이니까. 이렇게 쓰면 정답이 나오겠지. 그럼 혹시 밑에 있는 60번도 풀 수 있겠어요? 자, 60번은요. 누가 회장? B가 회장. 회장 시켜줘 그냥. B 가세요. 누가 총무? 그럼 자, 요 자리 하나 남았잖아. 얘 혹시 예주야 기호로 뭐라고 쓰면 좋을까? 여러분 얘는 기호로 3P1 쓰면 될까요? 혹은 얘는 그냥 3가지잖아. 여기 남는 3명이 남았을 때 3가지 그냥 쓸 수도 있고요. 혹은 기호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흐름 이해돼? 또 해볼까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3문제입니다. 61번부터 3문제도 앞으로 많이 나오는 상황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는 문제들이 다 순혈 쪽 유명한 문제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험 기간에 많이 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외우게 돼요. 아, 이거 순혈 문제구나. 얘는 뭐 조합 문제구나. 얘는 뭐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 그냥 세는 문제구나. 자, 여러분 이번 문제 A, B, C, D 5명 가지고 일렬로 세울 겁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만약에 여기까지만 본다면 정답은 기호로 뭐지? 여기까지만 본다면 정답은 5팩이라는 거지. 혹은 5P5. 근데 이제 문제도 조건이 나와요.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로 나중에 확통 배울 친구들 있잖아. 이게 정말 좀 재밌는 파트인 게 약간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 뭐냐면 전략을 내가 세워보는 거야. 그러니까 전략을 메이킹 한 다음에 이 도구들로 묘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 A가 맨 앞에 오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 A를 자 여러분 얘가 여기를 B라고 칠게요. 앞에 그냥 세우라는 거야. 선생님이 앞에 앉으라면서요. 세우고 저희는 뭐 하면 돼? 나머지 4자리만 배열하면 되는 거 맞나? 이거 몇 가지라고요? 자 기호로 지금 뭐라고 쓰면 돼? 자 앞으로 이제 이럴 때 쓰는 게 팩토리얼입니다. 돌리시라고요. 4명 배열하시면 되겠죠. 4패. 자 밑에 이번 문제는 P가 맨 뒤에 오고 E가 맨 앞에 오는 경우래. 자 시키는 대로 E를 맨 앞에 세우고 B를 맨 뒤에 세우시면 이 문제에서야나 정답 기호로 뭐라고 쓰면 됩니까? 응? 즉, 요 3자리만 돌리면 되는 거니까 자 돌릴 때 쓰는 게 팩토리얼 기호입니다. 자, 앞으로 이 기호는 돌릴 때 쓰라는 돌릴 때. 지네끼리 돌리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밑에 A가 3번째 오래요. 자 그럼 A를 3번째 넣으세요. 그럼 얘 준영아 정답 뭐라고 씁니까? 그럼 이번에는 그냥 4팩일까요? 얘 빼고 돌리면 되는 거죠. 얘 빼고 돌리면 되는 거죠. 4팩이다. 자, 이럴 때 쓰는 게 팩토리얼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유형 제한 조건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유형은요. 자, 수녀를 이용한 뭐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라는 문제입니다. 자, 밑에 관련 문장 볼까요? 예를 들어 64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간단하게 소개드려 볼게요. 뭐 아마 지난번 숙제를 잠깐 본 적 있을 거야. 특히 이런 식으로 막 몇 자리 자연수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보거든요. 몇 개 줘놓고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봐야. 참고로 이 문제는 중학교 교재에도 나옵니다.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자
이 문제는요, 제가 지금부터 풀이를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두 가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위에 시행을 보시면 1부터 5까지 숫자는 몇 개이죠, 여러분들? 자, 5장. 여기가 시행입니다. 잘 보세요. 현재 5장이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 볼 거냐? 자, 그런데 이제 문제 보시면 서로 다른 3장을 뽑아서 어쩌면 5장이 있었는데 3장을 뽑아서 뭐를 만들겠어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는 거야. 첫 번째 풀입니다. 이거 오늘 배우는 순열 문제 맞을까요? 자, 얘 전체가 몇 개라고 지금? 5장, 5개가 있고요. 몇 개 뽑아요? 3개. 근데 얘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왜요? 그럼 세 자릿수는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1, 2, 3이어도 얘랑 어때요? 수열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럼 자, 얘 기호로 푼다고 치면 자, 첫 번째 풀이는 순열로 그냥 바로 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기호로 푼다고 치면 정답 뭐라고 쓰면 돼요? 너무 심플하죠. 자, 그런데 자, 전략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특히 이 자연수 만들기 문제는요, 순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이 정도는 그래 쓸만한데 이 자연수 만드는 문제에다가 또 역시나 제한 조건이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순열을 쓰기가 까다로워져.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풀이는 두 번째. 무슨 풀이? 요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냥 경우의 수로 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순열로 세지 말고 경우의 수. 몇 개 경우의 수로 세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써드릴게요. 자, 이게 어쩌면 제가 드릴 권장 사항이야. 혹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경우의 수를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일단 몇 자리 자연수야? 3자리. 그럼 3칸 만들어 볼까요? 자, 어렵지 않다. 이게 사실 이게 되게 좀 괜찮아요, 풀이가. 그러니까 요렇게도 뭐 지금은 나쁘지 않은데 밑에 다른 문제는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 어떤 문제는. 요걸로 되면 금방 생각하는 거야. 가볼까요?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지금 1부터 5까지 있잖아. 지난 숙제입니다. 도와줄래요?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5가지죠. 어차피 이거 하나하나가 사건인 거야. 사건 하나, 둘, 세 개 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는 몇 가지지? 그리고 얘는 4가지인 거 아시겠어요? 어떤 말 때문에? 서로 다른. 이 말 때문이야. 서로 다른 세 장을 뽑기 때문에 여기에 쓴 거는 못 쓴다는 거지. 참고로 이제 확통 가면 저런 게 바뀌어요. 서로 막 같은 것도 막 쓰게 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좀 복잡해집니다. 자, 다른 거니까 얘는 4가지입니다. 그럼 여기는? 자, 지난 시간 복습. 자, 이 경우에 곱하는 게 맞아, 더하는 게 맞아? 이 곱하기인 거 아시겠어요? 왜 여기 한 세트가 되거든요. 그럼 곱해보시면 혹시 그거 아세요? 얘랑 얘랑 어때요? 같은 말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푸는 걸 추천드리겠다는 거예요. 62.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 밑에 65번, 66번도 한번 풀어볼까? 이제 약간 요 문제가 가장 기본 문제고 여기다가 또 제한 조건들을 막 주기 시작합니다. 또 그냥 세 자리가 아니라 뭐를 또 만족하라는 보통 조건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럼 또 역시나 근데 그 조건을 이해해서 그거를 되게끔 하게끔 세야 됩니다. 자, 65번. 자, 이번 문제는요. 문제의 사건이 뭐예요? 마지막에 조건이 뭐야?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뭐? 2의 배수. 다른 말로 짝수 맞나요? 짝수 몇 개 세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2의 배수라는 게 어떻게 세는지를 또 아셔야 돼요. 이제 이런 키워드마다 전략들이 있단 말이야. 2의 배수 어떻게 세는지, 뭐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혹시 어떤 숫자가 2의 배수라는 거 어떻게 체크하는 줄 아세요? 보통 어디가? 마지막에 요 자리가 뭐면 돼? 요 자리가 2의 배수면 2의 배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마다 전략들을 또 다 외우셔야 돼요. 이해도 하시고. 요 자리가 2의 배수면 2의 배수입니다.
그치? 그럼 얘를 이해한 상태로 자 역시나 제가 또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또 역시나 순열로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합 경우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열과 경우에서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순열로 푸는 거. 자, 얘 있잖아. 그럼 순열로 얘 어떻게 풀까요? 자, 위에 지금 안 보이지만 우리 1부터 5까지입니다. 일단 여기 안에 짝수가 몇 개 들어있지? 얘 어떻게 시작할까? 순열로 풀려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간 좀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풀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라는 거야. 자, 전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전략 있잖아. 그럼 자, 여기는 짝수가 뭐뭐 있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 있다고요? 뭐 하면 돼? 크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 자리가 뭐인 경우? 현재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라면 크게 나누시면 됩니다. 이 경우를 쪼개버린 거예요. 2인 경우가 있잖아요. 자, 또 종우나 뭐인 경우 있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어쩌면 자, 혹시 이 문제 이제 왼쪽에서 푸는 58번 문제가 아시겠어요? 제한 조건? 2랑 4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만 세면 되는 거 맞나요? 자, 얘 기호로 몇 개일까 이제? 4, P, 2. 그러니까 이렇게 세면 됩니다. 크게란 걸 쓴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순열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도 얼마게? 4P. 그리고 크게일 때는 두 개 뭐 한다고 배웠지? 첫 번째 풀이. 그러니까 순열로 풀면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숙제도 열심히 하라는데 그런 아이디어도 씁니다. 크게도 쓰고 다 이제 곱하기 더하기 똑같아. 단지 순열을 첨가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근데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 말에 공감할 겁니다. 얘를 왜 권장하냐면 이게 훨씬 간단해서 그래요. 해보시면. 자, 가볼까? 여러분 혹시 얘 경우의 수로 보면요. 왜 쉽냐면 자, 얘 지금 2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이 경우에는 여기를 먼저 채워버리는 거야. 얘 몇 개 가능해? 얘 2개 가는 거죠. 2 또는 4 하나 들어왔습니다. 얘를 쓰면서 하나 들어온 겁니다. 예를 들어 2가 들어와서 칠게요. 뭐 하나 들어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몇 개? 하나 썼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4개 나왔죠? 4개 쓰면 되고. 그 다음 여기 몇 개? 그럼 이거 3개 뭐 하면 돼? 정답 똑같이 2개?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수 만드는 건 경우의 수를 좋아합니다. 순열로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조금 저런 식으로 좀 해야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야. 오히려 경우의 수로 푸는 게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이제 간단하게 풀리더라고요. 그럼 자, 밑에 있는 홀수도 풀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자, 뭐 똑같은 문제니까. 자, 홀수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사실 뭐 비슷하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 제가 시간 관계상 경우의 수로 풀게요, 여러분들. 이거 경우의 수 풀겠습니다. 자, 그럼 도와줘. 홀수의 개수니까 일단은 자, 여러분 역시 홀수는요, 요 자리가 뭐일 때 홀수야? 아, 네 자리입니까? 아, 바뀌었네 문제가. 잘 보세요. 시행을 잘 보시라고 내가 말했는데 내가 틀렸네. 시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 자연수입니다. 여러분 자, 홀수니까 요 자리가 뭐일 때 홀수야? 그러니까 여기가 홀수면 홀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마다 전략을 다 외우셔야 합니다. 그럼 홀수는 몇 개 있어요? 세우고 여기 몇 개 그러면? 하나 썼으니까 4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시면 돼요? 왜 곱한다고요? 이렇게 이제 한 세트일 때.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한 세트일 때입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67번입니다. 자, 혹시 이 문제 위에랑 달라진 거 보이세요? 특히 시행에서. 자, 얘 뭐가 달라졌니? 숫자에 뭐가 들어있지? 밑줄. 자, 특히 우리가 여기가 더 어려워지면 숫자 0이 하나 들어옵니다. 자, 0이 있으면 여러분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어디를 주의해야 되는 줄 알아? 너네 자, 이번 문제 세 자리 잘 좀 안 될 건데 0이 있으면 어디를 주의해야 돼? 이 자리에 0 쓰면 돼, 안 돼? 왜 안 되지?
여기가 0이면 정자리가 있어요. 여기도 못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0이 있으면 한 번 더 긴장을 해야 돼요. 즉, 시험에는 0이 있는 걸 줄 겁니다. 재밌잖아요. 이해보다. 자, 그리고 역시나 한 번 더 제가 순열로도 풀 수가 있고 조합으로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건들을 계속 주는 거야. 이런 조건들을. 자, 다들 혹시 이거 풀어보셨나요? 위시로? 6장 카드가 있는데 3장을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문제니까 순열각 맞습니다.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0이 있다는 거지. 자, 첫 번째 풀입니다. 자, 역시나 순열로 한번 풀어볼게요. 혹시 얘 순열을 풀 때 적으세요. 정답 이렇게 쓰면 되게 안 돼. 혹시 이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게 그치 맨 앞자리가 뭐가 0이 들어가는 게 여기 들어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고 순열을 어떻게 푸냐는 거야. 혹시 순열을 풀 수 있겠는 친구? 혹시 전략 하나 세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전략을 세워야 돼. 이걸 쓸 거면 어떻게 0을 좀 피해가는 전략이 있냐는 거지. 자, 제가 2가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거 오늘 다른 책의 유형이기도 한데, 그럼 다시 이게 지금 왜 안 된다고요? 맨 앞에가 0인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지금 다 섞여 있잖아. 맨 앞에 0인 것도. 그럼 뭐 해주면 돼? 맨 앞에가 0으로 시작하는 것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 지금 약간 그런 생각 안 들어? 너네 집합 맨 마지막 때 우리 부분 집합의 개수란 걸 배운 적 있지? 옛날에 뭐 2의 5점 이런 식으로. 사실 그 당시 혹시 저보드란 말 기억나? 약간 이게 그 전략을 한번 쓰는 거야 지금. 자, 다시 요렇게 세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요게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얘만 딱 빼주면 나머지 얘가 없는 게 남아있겠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는 풀이로. 혹시 그럼 요거는 몇 개인 줄 아시겠어요? 기호로. 자, 맨 앞에가 0인 경우 요거 몇 개 있을까요? 자, 나머지 몇 개 남아? 5개 중에 몇 개는 돼요? 요것도 가능해요. 첫 번째 풀이. 그러니까 순열을 쓸 친구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전체를 구한 다음에 맨 앞에가 0인 거를 빼준 겁니다. 이해돼요? 또는 자, 이거 어때요? 자, 다른 풀이 하나 보여드릴까? 자, 지금 여러분들 어쨌든 근데 잠깐만요. 우리 이거 4자리 아니에요? 예, 알겠어요. 위에 4자리 있어요. 3자리. 쏘리. 자, 다른 풀이 하나. 여러분 지금 그러면 0이 문제인 거잖아. 그럼 어쩌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아까 위에서 푼 것처럼 그냥 또 크게 나눌 수도 있어요. 자, 그럼 0이 그러면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지. 근데 약간 이게 또 약간 까다롭네. 이게 다른 풀이 말하라 그랬는데 이거 그냥 안 할게요. 이거 안 할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지금 제 고민이 뭐냐면 그래서 순열을 쓰기 쉽지가 않아. 생각보다 이게 심지어 뽑기도 해야 돼서 조금 까다로워요.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그냥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순열도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 무슨 풀이가 있다고요? 그냥 경우의 수로 세는 게 빠를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문제 이거 진짜 빠르다는 거예요. 해보시면. 자, 어떻게 하자 그럼 봐봐. 경우의 수로 센다는 거는요. 자, 질문.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요? 0 못 들어가잖아. 몇 개? 5개. 대신에 하나 주의할 점. 여기 몇 개인 줄 알아? 5개. 이게 4개 아니지? 왜 5개야? 여기 들어가. 여러분 중학생 때 이런 문제 기억나? 이게 중학교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렇게 푼 거야 지금요. 근데 이번에 같은 문제는 순열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카테고리가 순열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아시겠죠? 얘 몇 개지? 이렇게 해서 곱하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성비가 자연수 만들기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거는 그럼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밑에 거는 풀어보시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지금 풀고 있는 것들이 이제 관련 유형들인데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 이제 이 책 마지막 유형이고요. 저희 다른 책에도 한두 개 있는 것도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이번 페이지는 페이지 위에다가 별표 하나 칠게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놀랍게도 이것도 중학교 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경우의 수가 없는 거지. 지금 보신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 순열로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관련 문제 보기 전에 위에 제목에 어떤 단어 보이세요? 여러분 혹시 이웃이란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 질문 쳐보세요. 지금 앞에 여기 서연이라는 친구랑 수혜랑 이웃하고 있나요? 네. 쳐보세요. 이게 이웃입니다. 질문, 서연이랑 도훈이 이웃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웃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얘네들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69번입니다. 문제를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문제에다가 전략 필기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읽어봐. 자, 또 역시나 일렬로 배열. 그래서 보통 수련에서는 일렬로 배열 문제가 제일 대표 문제예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뭔가 뭐 복합을 배열합니다. 자, 배열을 할 건데 근데 또 뒤에 보시면 조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시험에는 여기까지 안 끝나. 보통 할 건데 뭘 더 물어본다는 거야. 그럼 저희 전략을 빨리 세워서 식을 만들 겁니다. 자, 일렬로 배열할 건데 상황이 뭐예요? A랑 B 뭐 하시라고요? 이웃. 내 옆에 있으라는 그런 상황이지. 자, 한번 그럼 제가 그림으로. 얘 실제로 전략도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봐봐.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이런 느낌 맞나 지금? A, B니까 좋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요런 느낌이 그 이웃하는 상황 맞나요? 요런 느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보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느낌도 이웃하는 건가요? 요런 느낌 되게 해달라는 문제예요. 다시 여기에 있는 자, 이웃이란 말은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내 바로 옆에 있게 해달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부터 전략입니다. 첫 번째, 자 이웃이란 걸 이해하시면요 얘네들은 어디를 가든 항상 내 옆에 있는 거네. 자, 그래서 기본 전략 도입부부터 암기하세요. 얘는요 얘네 둘을 뭐처럼 보자. 너네 지금 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해돼요? 자, 얘네들을 한 몸처럼 보시라는 거야. 그럼 질문, 얘네들 한 몸이면요 여기에 지금 몇 명 있는 거예요? 네. 원래는 5명인데 몇 명이 있다고 시작하는 거야? 4명. 4명이 있다고 치고 그 4명을 먼저 배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4명이 있다고 치고 배열하는 거야. 그럼 몇 가지지? 기호로 뭐라고요? 그냥 배열은 팩토리얼 붙이면 됩니다. 즉 4팩이라고 쓸게요. 그런데 자 제가 이제 여기 특히 이제 이런 말 종종 쓸 건데 자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안에서 얘네 둘이가 뭐 할 수 있지? 스위칭 바뀔 수가 있나? 즉 이런 보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요게 제가 앞으로 이웃 관련 보정이란 말을 쓸 건데 그럼 곱하기 얘네끼리 바뀌는 거 몇 가지예요? 요것도 말하자면 이 팩토리얼이 맞나? 쟤네끼리 배열하는 걸 곱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그게 전략이에요. 다시 자 이웃의 전략은 이겁니다. 자, 이웃은요 여러분들이 상황을 이해하시면 항상 같이 간다는 거니까 그럼 좋다. 얘네 한 몸이다. 한 명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 먼저 배열을 합니다. 근데 배열하고 끝이 아니라 지네끼리 바뀌는 걸 보정을 해줘야 돼요. 또 곱하기 2배 이렇게 하는 전략을 쓰면 됩니다. 자, 이해하시고 외울 겁니다. 한번 더 해볼까?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자, 70번 뭐 똑같죠? 그리고 암산하지 말고 그냥 저처럼 그림 하나 그려보시라는 거야. 쉬운 걸로. 그럼 그림 보면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전략을 잘 세우고 그 전략을 식으로 잘 표현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새로운 문제 나와도 마찬가지야. 여기는요 좀 약간 재밌는 파트라는 거지.
전략을 세우고 저희가 배운 이 도구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경우의 수도 세만 하면 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열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세만 하면 세면 되고 이게 각이면 얘를 쓰면 되는 거야. 그런 게 유연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70번입니다. 자, 그럼 부모님을 포함한 4명의 가족을 자, 그래 볼까요? 자, 여기에 부모가 있고요. 어쩌면 뭐 이게 2명 더 있는 총 4명이야, 4명. 가족 세울 건데 부모님끼리 뭐해라? 옆에 계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전략이 뭐라고요? 자, 한 명으로 보시고 여기 먼저 배열하자는 거야. 몇 가지? 3가지가 아니라 3팩까지야. 자, 그럼 팩토리얼은 배열할 때 쓰는 게 팩토리얼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곱하기. 자, 일단 왜 곱하냐면 다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면 곱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부모님끼리 뭐 하는 거? 저분끼리 바뀌는 거 배열해줘야 됩니다. 보정해줘야 됩니다. 곱하기 몇 팩? 3개 정도 되는 거지. 자, 밑에 있는 자, 71번 문제. 자, 요것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 똑같죠? 근데 이 문제 볼 때마다 웃긴 게 이거 가끔 못 푸는 친구들 뭐를 모르는 줄 알아요? 몸을 몰라요. 제 몸이 뭐예요? 아, 좀 힘들어. 마음이. 자, 혹시 이 문제 모음이 뭔지 아시겠죠? 모음 뭐예요? 모음. 자, 얘네 둘 맞나? 아이유. 얘네 둘끼리 이웃하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웃의 전략이 한 번 더 현빈아. 이웃 전략이 뭐라고요? 말해볼까? 쟤네들을 불러보라고. 자, 그럼 쳐보세요. 자, 이거 말로 할 줄 알아야 돼. 이웃의 전략. 얘네들을 한 명으로 보고 배열하시라는 거예요. 몇 팩? 6팩이 아니라 5팩이겠죠. 곱하기 그 다음 뭐 해주시라고요? 쟤네끼리 바뀌는 거 보정해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보정 좋아하잖아. 사진 찍으면. 그런 느낌 보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자, 그 오른쪽에 자, 이웃 문제 나왔잖아. 이제 뭐 나올 차례예요? 이웃하지 말라는 문제가 싸우는 거야. 자, 이웃은 되게 화목한 거고요. 자, 이웃하지만 싸우는 거야. 옆에 있지 말라는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74번에 필기를 하고 싶은데 이 고양이 밑에 75번에 그냥 필기할게요. 그러면 자, 고양이가 좀 불편하니까 자, 이웃하지 마. 자,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 문제가 있고 이웃하지 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웃하지 마 문제의 전략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 이해했죠? 다시 부모님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포함을 4명이니까 뭐라고 쓸까 그러면 A, B라고 쓸까요? 아닐 딸? 자, A, B라 쓸게요. 총 4명 있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뒤에 보시면 부모님 뭐예요? 옆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앉지 마세요. 싸웠습니다. 자, 얘 전략. 자, 일단 싸웠잖아요. 싸우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먼저 나가 계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요, 부모님을 먼저 바깥으로 빼냅니다. 일단은 자, 이웃하지마 전략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부모님 먼저 나가 계시라니까. 컴다운. 자, 그리고 뭐부터 하자? 여기 남아있는 뭐 A, B를 먼저 배열을 합니다. 남아있는 걸 먼저 배열하는 겁니다. 자, 얘 배열하는 몇 가지지? 자, 2가지라고 하지 말고 2팩. 자, 2팩까지라고 쓸게요. 자, 요게 전략입니다. 일단은요, 나가 계시고요. 나가 계시고. 나머지 사람 먼저 배열하자는 거예요. 얘네는 문제 없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질문. 이제 부모님이 들어와야 끝나는 거잖아. 근데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들어오면 돼요? 어디에? 요런 데 들어오면 되는 거지. 부모님이 여기에 들어오면 이웃 안 하는 거잖아. 혹시 이게 기호로 뭔지 아세요? 자, 그럼 3군데에서 몇 군데를? 부모님이 2명이니까 2군데를 뽑아서 뭐 여기다가 이제 배열을 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게 기호로 뭐다? 요게 3P라는 거예요. 딱 지금 한 마리 3P라는 거 아시겠어요? 자, 여기 3은요, 오해하지 마. 3명이 아니라 3군데입니다. 서로 다른 3군데가 있잖아요. 몇 군데 뽑아서? 2군데 뽑아서 거기다가 보통 P를 쓴다는 거는 순서가 중요할 때, 즉 배열할 때니까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분끼리 바뀌는 것도 여기다 고려한 겁니다. 배열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웃하지 마 전략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외우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이해를 먼저 해봐. 이해를 하고 외우세요. 다시 이웃하지 마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웃 문제가 있고 이웃하지 마 세트 문제인데 이 친구는 별표 치고 시험 문제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낼 수가 없잖아.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자, 이웃하지 마는 나머지를 먼저 배열합니다.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대상을 빼놓고 나머지를 배열하시라는 거야.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웃 안 하는 거잖아. 자, 그때 쓰는 게 또 순열 쓰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76번 또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이제 아마 이 책 만드신 분이 왼쪽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해서 이웃하지 말고 바꾼 것 같아요. 느낌이 귀찮은하다. 자, 이 문제도 이제 모음끼리 이웃하지 말라는 문제입니다. 옆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고 역시나 그냥 하지 말고 그림도 그려보시라는 거야. 첫날 말했잖아요. 그림도 이용하시라는 거지. 저는 정말로 문제가 어려우면 계속 그려요. 그냥 계속. 그걸 내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려봐. 간단하게. 그럼 어쨌든 그림 안에 보여.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자. 가볼게요. 자, 모음끼리. 자, 모음이 이거 두 개예요. 니네끼리 이웃하지 말란 문제입니다. 자, 다시 물어볼까요? 준영아, 그럼 기본 전략이 뭐라고 했지? 일단 뭐부터 하자고? 빼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를 먼저 뭐 하자고요? 얘네부터 배열하자는 거예요. 자, 이건 몇 가지? 4개까지. 자, 배열할 때는 팩토리를 씁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A를 어디로 넣냐? 여기 사이사이에 넣는 거니까 근데 기호로 뭐라고 쓰면 될까요? O, P, E를 곱해주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쩌면요,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도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아, 4팩 배열했구나. 그리고 사이에 넣었구나. 이제 요거를 보고도 거꾸로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77번 문제는요, 하나 써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지금 이웃하지 마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약간 하나 필기 드릴게요. 이건 약간 저희 다른 책에는 약간 다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책마다 보통은 이렇게 같이 나오지 않는 편이야. 다시 77번은 베이직셀의 유형 문제입니다. 따로. 그래서 이거는요,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그럼 이 문제 읽어보셨나요? 자, 이 문제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어떻게 배열하시래요? 교대로라는 문제가 있어요. 교대로. 혹은 책에 따라서 교대로란 말 대신에 뭐 번갈아 뭐 이런 말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책 만든 분 마음도 알 것 같아요. 제가 좀 소개드린 전략은 실제로 이웃하지만 느낌도 살짝 있긴 해. 근데 보통은 따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역시나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 볼까요?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을 뭐 하자고 지금? 교대로. 남녀 교대로 하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색깔을 쓰려니 힘드네. 여러분, 자, 요런 느낌 맞나? 요런 느낌 맞나? 요런 느낌? 요런 느낌 한다는 문제예요. 근데 자, 질문. 어떻게 보자면 이거 이웃하지 마처럼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어쩌면요, 이 문제 다르게 말하자면 지금 남학생들끼리 어때요? 이웃하지 않는 거죠. 여학생들끼리. 그래서 아마 이 책 만든 분은 여기에 좀 같이 해놓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은 좀 다르게 공부합니다. 이 문제만 단독으로. 지금부터 실제로 이웃하지 마랑 비슷한 전략 한번 써볼게요. 근데 좀 달라. 마무리가. 잘 봐. 자, 그럼 일단은요, 좀 써드릴까? 일단은 이웃하지 마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자, 이웃하지 마랑 달라진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적절히 또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웃하지 마에서 출발해 볼게요. 그럼 자, 한번 식사 볼까요? 이웃하지 마의 전략이 뭐였지? 일단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한 그룹을 빼내십니다. 저는 이번 일단 여학생들, 그런가? 남학생들
빼내겠습니다. 좀 나가 있어요. 그럼 여학생 먼저 뭐 하면 돼? 배열하면 되겠죠? 자, 몇 가지야 그러면? 자, 여학생 먼저 배열하는 거 몇 가지예요? 3팩이죠. 여기서 이웃하지만 달라지는 포인트가 뭔지 알아? 이거 원래 이웃하지만은요 마지막 줄가 뭐라고 써요? 4P 3이지. 근데 이거 4P 3 쓰면 돼야 안 돼? 혹시 안 되는 거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 4P 3 뜻이 뭐였냐면 이거 피하지 마세요. 여기 사이사이에 넣으라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지금 그러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왜 안 돼? 여요. 이러면 여기 여유가 나와요. 교대를 아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달라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 제가 쓰는 말인데 이런 말 써볼게요.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인데 스타일을 결정을 해줄 거야. 스타일.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약간 위에처럼 그런 자리를 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4P3을 쓰면 안 돼요. 그럼 교대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럼 자 이제 여기에 남학생들이 들어갈 거잖아. 들어갈 수 있는 스타일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남학생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야. 남녀 또는 여남 몇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요? 자, 스타일을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위에처럼 한 번에 못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요. 스타일을 정해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마무리 뭐 하면 돼? 이제 남학생들 스타일 정해줬고 이제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여기다가 배열을 하시면 되거든요. 몇 가지.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걸 보고도 제가 뭘 썼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전략을 만들어 본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전략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다시 일단은 이웃하지만 도입부는 비슷해요. 일단 나가 있고 한 그룹은 나머지 먼저 배열하는데 그 다음 달라진 게 아까처럼 4P3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번갈아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뭐이더라? 그냥 약간 일종의 노가다긴 한데 스타일이 그냥 확인하는 거야. 자, 얘는 지금 남자 셋, 여자 셋이라서 스타일이 2가지가 있어요. 남자로 시작할지 여자로 시작할지 스타일 결정해주고 그 다음 배열하시라는 거예요. 아직 배열 안 했으니까. 이해돼요? 자, 이런 느낌인데 저희 다른 책 가보실까요? 이 책은 없습니다. 자, 다른 책 가보시면 관련 문제가 있는데 자, 몇 쪽이냐면 페이지 144쪽입니다. 자, 페이지 144쪽입니다. 자, 여기에 유형 93번 문제 보이세요? 자, 여기에 있는 1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책에서는 따로 유형을 줘요. 보통은 근데 책마다 거의 따로 주는 게 일반적이긴 해. 근데 말했지만 저 책 만든 분이 저런 것도 이해는 된다는 거예요. 왜 약간 도입부가 이웃하지 마스럽긴 합니다. 약간은. 이웃하지 마랑 다른 점을 비교해봐. 그러니까 얘는 아까 이웃하지 마처럼 가면 번갈아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자리 위치를 먼저 스타일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하시면 되는구나. 자, 다들 혹시 풀어보셨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문제 중학생 둘, 고등학생 둘 배열할 건데 번갈아 세워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전략은요. 먼저 일단은 한 그룹부터 배열하시라는 거야. 중학생 먼저 할까요? 자, 그럼 요거 몇 가지지? 몇 가지? 자, 2패까지. 그 다음에 고등학생 배열하기 전에 뭐 정해주라고요? 이 경우는 스타일, 몇 가지 있어요? 역시나 2가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2가지 스타일로 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주라고요? 자, 얘네 아직 안 들어왔어. 이제 넣을 차례야. 몇 가지? 자, 이런 거. 자, 밑에 15번도 볼까요? 자, 여기는 실제로 숙제를 해봐도 오래 안 걸려. 좀 열심히 해보세요. 뭐 이런 거는 사실 심지어 아마 답안지를 봐도 풀이가 길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렵다는 말은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조금 전략을 좀 세우기 힘들게 막 이제 복잡하게 막 나와 나중에. 근데
이게 또 하다 보면 그런 거를 저희가 해석을 잘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순열을 그러니까 순열을 도구처럼 이용해서 지금 푸는 중이에요. 저희가 배열할 때, 특히 배열할 때가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자, 앞으로 배열할 때는 순열을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배열하는 상황, 순서가 중요할 때는 순열을 쓸 겁니다. 자, 이번 문제 향초 4개랑 액자 3개를 진열할 건데 역시나 번갈아. 다들 식 세워보셨나요? 갈게요. 자, 향초 4개 먼저 할까요? 향 몇 가지? 4가지. 가 아니라 4개까지. 근데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스타일 몇 가지 있어요? 스타일이 3가지가 있어요. 이게 한 가지밖에 없죠. 자, 여러분, 얘 스타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위의 문제랑 비교하시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조금 다를 때는 스타일이 바뀔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얘는요, 한 가지란 말 동의하세요? 얘 무조건 향초, 액자, 향수밖에 없잖아요. 다르고 있냐는 거지. 그래서 위에는 가능했잖아요. 위에는 둘 똑같았잖아. 그래서 여기가 또 2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야. 개수가 똑같을 때가 있고 한 개 차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면 돼 이제? 액자 3개 뭐 하면 돼요? 몇 가지? 3개까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구나. 그리고 자, 다음 장에 있는 유형 95번까지 하면 오늘 준비한 건 다 끝납니다. 제가 나머지는 좀 시간이 애매해서 그런데 다음 시간이라 근데 사실은 다 하고 말해줄게요. 넘겨보시면 유형 95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한 것들은 저희 다 하고 왔습니다. 연습에서. 자, 유형 95번. 자, 위에 제목 보이세요? 무슨 제목? 그러니까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너네 앞에서 집합 때 한번 본 적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22번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네가 이 적어도란 말은요, 지금 저희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 부분 집합 개수 구할 때 한번 나온 적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제가 아마 이 말을 했을 거야. 뒤에 3단원 가서 이 단어를 또 볼 건데, 얘는 별표치입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얘는 전략으로도 많이 쓰여요. 이 적어도란 말 자체가 좀 전략으로 많이 쓰는 그런 내용이라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액션 영화 3편, 공포 영화 3편 중에서 2편을 차례대로 관람할 겁니다. 근데 자, 문제 이해했어요? 자, 적어도 한 편의 공포 영화를 관람하라는 말, 뜻 이해한 친구. 자, 그럼 저 말 무슨 말이야, 수요? 그럼 적어도 한 편 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앞에서 이런 표현 한 적 있을걸? 이거랑 거의 비슷한 말로 최소 자, 여기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최소 한 편 보란 얘기 맞아? 혹은 한 편 이상 보란 얘기 맞나요? 지금 들어 봐봐. 이거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 풀이입니다. 그럼 이거 만약에 한번 저희가 직접 한번 센다고 치면요, 얘 크게 몇 가지를 세야 되는 줄 알아요? 적어도 한 편의 공평화를 세라는 걸 직접 센다고 치면 이것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보여드릴게요. 크게 몇 가지? 3가지입니다. 지금 2가지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이 말을 또 빼먹어, 이 말을. 그럼 차례대로 관람이라 말은요, 저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쓰는 말 중에 이거 순서가 뭐야? 중요하다는 얘기야. 차례대로 저 말 자체가 순서가 중요한 수열 문제라고 힘들게 중요합니다. 차례대로. 그러니까 그냥 2개를 뽑겠다가 아니라 뽑아서 관람을 할 거니까 차례대로 저 말 때문에. 자, 첫 번째 그럼 뭐 있어요? 공포 영화 한 편 보고 그 다음에 액션 보는 것도 세라는 문제, 이 문제는요. 적어도 한 편 보란 말은. 두 번째는 뭐? 액션부터 보고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 이거 중에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 다르게 취급하라는 문제예요. 저게 수열 문제야. 차례대로. 순서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 책 끝날 때쯤에 조합까지 배우고 나면 순서란 말을 이해해야 돼요.
시험의 경우 이거 판단이 안 됩니다. 순서가 중요한 점입니다. 자, 세 번째 뭐도 있지? 둘 다 공포. 즉, 이 문제를 직접 센다고 치면 이거 세 개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도와줄래? 그럼 공포 보는 거 몇 가지야? 자, 얘 세는 건 순열도 그냥 경우수로 세면 돼요. 얘 몇 가지지? 3개. 액션. 얘 9개. 자, 얘 액션 몇 개야? 공포 몇 개? 몇 개? 자, 공포 몇 개? 그 다음 몇 개? 하나 줄여야겠죠? 봤으니까. 얘 몇 개? 얘는 뭐 하시면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겠다는 게 아니에요. 의도가. 그럼 너 혹시 느낌 와? 제가 크게 하나, 둘, 세 개 있잖아. 지금 딱 한 개 남았지. 뭐? 마지막 4번 뭐 남았어요? 이거 한 개만 딱 써주면 이 문제가 모든 경우야. 이게 전체 경우입니다. 그럼 너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다는 거야. 얘를 직접 세지 말고, 자, 풀 이룹니다. 어떻게 되잖아요. 자, 얘를 직접 세지 말고 간접적으로 셀 건데 어떻게 되죠? 차라리 전체에서 뭘 빼주자? 액션을 빼주면 남는 게 뭐가 남죠? 공포 한 개 다 보겠는데? 우리 기억나? 앞에 집합 쪽에도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전체에서 바깥쪽 빼주라고 했잖아요. 일종의 여집합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실제로. 자, 혹시 여러분들 이 전체는 몇 가지인지 아시겠어요? 이 전체를 세는 게 오늘 배운 순열이에요. 순열. 자, 지금 결국 2편 볼 거잖아. 전체 몇 편이야? 6편 중에 2편이 전체 몇 개? 6P 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자, 뒤에 있는 액션 혹시 액션도 순열로 쓸 수 있는 거 아세요? 액션 지금 3편이잖아. 3편 중에 2편을 뽑아서 돌리는 겁니다. 몇 가지? 요게 의도야, 이 문제.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요, 보통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데 보통 적어도란 말을 이해하시면 얘를 직접 세는 것보다 바깥쪽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밑에 한번 외워볼게요. 예를 들어 23번까지만 할게요. 한번 나머지는 한번 해보셔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나머지는 오늘 저기 다른 책에 똑같이 나오는데 이 책의 그 번갈아 문제랑 이 적어도 이 2가지가 이 책에 나와요. 자, 그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상황을 이해해 보시면 얘를 직접 세기도 가능하지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전체에서 바깥쪽,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여집합 개념 같은 건데 바깥쪽 빼는 걸로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문제 이해했어요? 어른 2명, 어린이 4명 일렬로 세볼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어른이 와라. 이 말 이해했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른이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 혹시 이 문제 승리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전체에서 차라리 뭐를 빼자? 양 끝에 뭐가 오는 거야? 양 끝에 어린이 이게 둘 다 어네? 어린이? 양 끝에 어린이 오는 걸 빼주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한쪽에 있는 어른 올 거잖아. 이런 식의 이 바깥쪽을 볼 수 있겠냐는 거야. 이게 바깥쪽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친구 여집합 이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얘를 빼주라는 거야. 자, 그럼 가볼까? 혹시 여러분들 양 끝에 어린이 배열하는 거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순열을 도구처럼 쓸 수 있는지 얘 몇 가지? 자, 어린이 4명 있잖아. 저희가 전략을 세웠잖아 이제. 이제 약간 새로운 게 나와도 순열 기호로 이제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 뭐라고 씁니까? 응? 팩토리얼을 쓰면 안 됩니다. 팩토리얼은 4P사라 4명을 다 쓸 때 쓰는 거고 얘는 4명 중에서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나 뭐 한 거게 말로 할 수 있나? 4명 중에서 둘 뽑아서 양끝에 배열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세운 전략을 기호로 쓴 겁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자, 나머지 가운데는 조건을 그냥 돌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몇 가지. 몇 가지. 이제 가운데는 뭐 어린이든 어른이든 그냥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면 요게 저희가 말로 한 걸 식으로 옮긴 겁니다. 재밌죠? 이렇게 이런 걸 잘하면 확통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흥미가 있다. 확통 가면 진짜 지긋지긋하게 해요. 실제 되게 재밌어요. 이게 하다 보면요. 약간 제가 어릴 때는 여기를 제일 싫어했는데 요즘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풀이가 짧은데 좀 나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전략세는 맛이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저런 잠시 전체는 몇 가지죠? 이거 안 썼다. 전체는 그냥 배열하는 게 전체잖아. 보통 이 전체란 말은 여기 시행까지가 전체거든요. 다 배열하는 거니까 6회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빼주시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요게 그 적어도라는 문제의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음 장, 오늘 숙제에 있을 건데, 다음 장 유형 97번은 숙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다음 장 유형 97번은요, 아마 이번 방학 때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요즘은 좀 빠지는 추세기도 하고 해서 시간 내면서 그냥 이거는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여기까지. 한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한번 해본 적 있는 내용들이고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할게요. 자, 고생했고 오래 뵙겠습니다.